중국 증시 출발 동향입니다. 최근 중국 증시 상하이 종합지수는 3,000선을 눈앞에 두고 하루 걸러 하루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다시 소폭의 상승 시세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격히 커졌던 변동성도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번 주 중국 증시에서는 내일 발표되는 HSBC의 이번 달 제조업 PMI 지수 예비치와 또 목요일에 발표되는 중국의 11월 주택가격지수 등이 주요 이벤트가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FOMC 회의에 대한 관방세도 짙게 드리워질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는 홍콩과 상하이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콩 항생지수부터 출발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콩의 항생지수 지금 1%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29% 하락하고 있는데요. 22,949.4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보자면 현재 평안보험이 2.4% 급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신우쿠가 2% 넘는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콩 H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홍콩과 중국 본토에 동시 상장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인데요. 역시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넘게 밀리고 있고요. 현재 11,098.1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차이나 오일필드가 거의 3%가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부동산 대표주인 중국 만과 역시도 2.9% 급락 시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하이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본토 증시 4대 지수가 함께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하이 종합지수부터 볼 텐데요. 지금 거의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현재 0.84% 하락하고 있는데요. 2,914.2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는 2,921.45포인트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상하이 A지수 보겠습니다. 상하이 A지수 역시 현재 약세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0.84% 하락하고 있는데요. 3,052.01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시가는 3,060.19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상해 180지수 역시 거의 1% 가까운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0.94% 하락하고 있는데요. 7,004.64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시가는 7,017.78포인트였는데요. 현재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상해 380지수 중소형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세권에 있긴 하지만 약보합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현재 0.26% 정도 밀리면서 4,914.71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시가는 4,918.59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 외신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에서는 중의원 총선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선거의 승리로 열린여당은 개헌을 위한 의석을 확보했고요. 아베 신조 총리는 2018년까지 장기 집권의 길을 열게 됐습니다. 이 소식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총선에서 자민당은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절대 안정의석을 훨씬 넘긴 291석을 차지했습니다.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35석을 차지하면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열린여당은 개헌이 가능한 의석인 전체의 3분의 2, 317석을 넘긴 326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만 자민당의 의석은 직전 선거의 295석보다는 4자리 줄었고요.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52.3%에 그쳤습니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우선 중의원 임기인 2018년까지 연장되고 이후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도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TV 인터뷰에서 국민으로부터 지난 2년간 아베 정권에 대한 신임을 얻은 것이라며 결정해야 할 때는 확실히 결정해 나가는 정국을 운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노믹스도 다시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적극적인 돈 풀기 정책과 이에 따른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또 개헌을 위한 의석을 확보한 만큼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에 나서는 등 보수, 우익 성향의 정책을 적극 지지할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민당의 압승에도 일본 증시는 오늘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1.5% 급락하면서 약세로 출발한 데 이어서 엔화 가치도 오히려 상승하면서 달러당 118엔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1%로 떨어질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7.1% 정도로 낮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인민은행은 지난주 금요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 올해 7.4% 성장하고 내년에는 7.1% 성장하는 데 그칠 걸로 내다봤는데요. 경기 둔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부진한 부동산 시장이 꼽혔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가 수출 증가를 이끌 수는 있겠지만 부진한 부동산 투자를 만회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수출 증가세는 올해 6.1%에서 내년 6.9%로 증가하겠지만 수입이 이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올해 1.9%에서 내년 5.1%로 급증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등도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만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중국의 도시 지역 고용률은 느린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의 견인 효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걸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주 열렸던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내년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0% 수준으로 낮췄을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해서 느리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옮겨갈 걸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 외신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중국 증시 출발 동향이었습니다.